가스기사 소화설비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산화탄소 위험성에 중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가스기사 소화설비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시험은 좀 많이 있죠. 시험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쭉 해가지고 한번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설비에서 수계가 있죠. 수계가 있고 가스계가 있고 제연, 이 세 가지만 딱 나누면 되거든요. 이게 수계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가스계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연이 있을 거예요. 제연설비. 이 제연은 우리가 좀 이제 아직까지도 가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계산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계산서가 없어요, 계산서가. 과거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없죠.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제연에 대한 설계는 하는 업체는 있으나 계산을 제대로 하는 형태는 모호한 거예요, 현재. 과거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압, 압력하고 이 풍량을 어떤 공식에 대입시켜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해라 했는데 너무 과하게도 나오고 너무 과거에 대한 그 답습이고 해서 지금은 궁극적으로 뭐만 맞춰라 하니까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기준만 맞춰라. 기준이 차압, 그죠? 그리고 비개방층 차압, 그죠? 그리고 방연 풍속, 방연 풍속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개방력이죠. 개방력, 폐쇄력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세 가지만 맞아지면 설계를 네가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식으로 용량을 합산해 오든지 이게 많이 불거지는 거지 문제가. 그래서 이거 잘 못 믿으니까 큰 테두리 내에서 이거 하나는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TAB 이렇게 보통 부르죠. 제연 TAB. 제연 TAB는 준공검사 때 그 서류를 작성해서 반영을 해야지 준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도입 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형태는 정압 좀 잘못됐고 또 과압도 좀 잘못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심각한 부분은 정압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이 없어요. 정압일 때 시험 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시스템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이펙트. 이게 이제 미흡해. 이거 설계 안 하는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건 기술자 교육할 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본 사람들은 시키는데 정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시키지를 좀 못하는 거지. 감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쉽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압이에요. 과압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왔습니까 하면 말씀만 좀 드릴게요. 과압은 첫 번째 팬 토출 측에서 볼륨 댐퍼를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가까운 데는 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명칭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복합 댐퍼라고 하는데 그걸 MVD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VD. 이렇게 한번 바꿨어. 이게 복합이에요. 복합. 얘도 안 돼. 얘 두 개는 어떻게 전제하고 있냐면 댐퍼가 과압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가정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게 팬이고요. 팬이지. 이렇게 올라가서 각 층마다 이제 열리는 구멍이 있지. 이걸 댐퍼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막고 닫아주면서 이 공간에 생기는 과압을 막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막아. 기능상으로 못 막게 돼 있어. 원래 못 막아. 그러니까 이런 게 전제에서는 과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선은 뭡니까? 라면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방법으로 가는 거지. 여기다가 뚜껑을 하나 닫아주는 거야. 과압 생기면 그냥 열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플랩이라 불러요. 플랩 댐퍼. 플랩이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안 써요. 플랩 댐퍼에 대해서 약간 신뢰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야 이걸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어. 요 들어오는 것들을 좀 줄이자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선이지만 개선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죠. 우리가 말하는 팬에 대한 속도, 회전수를 제어하자는 거지. 회전수 제어.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람직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센스가 좀 약해서 애매하지. 제어는 이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현행법이냐, 몇 가지 하고 있어. 그죠? 수계 한번 볼까, 수계? 똑똑. 수계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라면,
첫 번째, 펌프 시험, 펌프. 펌프의 성능 시험이죠. 성능 시험이에요. 이 펌프 성능 시험은 이 체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나중에 이해하세요. 체절, 정격, 그리고 최대. 말은 최대라고 하지만 과부하죠. 이 세 가지의 성능을 봤었을 때 펌프에 대한 무리가 없고 기능에 대한 저하가 없는지를 확인해요. 요까지 이제 범위입니다. 법. 가능해요. 두 번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배관의 기밀 시험이에요. 이 배관의 기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배관뿐만 아니고 덕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덕트도 같이 쓰고 있어요. 덕트도. 배관도 쓰고 덕트도 하고 기밀 시험. 이 기밀의 단점도 또 있어요. 가스 배관 특히 너무 낮은 압력으로 하다는 단점이 있지. 이제 세 번째가 최상층 최말단에서 하는 방수 시험이 있습니다. 방수 시험. 요 세 가지 현재 하고 있긴 있죠.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압력을 좀 잘 알면 좀 좋지.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가스계 뭐 합니까? 가스계 이제 안 하지. 가스계 뭡니까? 하면 기동시험이라고 말을 하죠. 이 기동시험이 우리 말하는 기동장치에 대한 동작이에요. 기동장치를 우리는 솔레노이드 밸브라 부를 건데 솔밸브의 동작. 엄청 경미하죠. 남은 시험도 있습니다. 수계에서 뭐 밸브류 시험들을 쭉 더 많기 때문에 좀 뺐어요. 기동시험. 그죠? 요것만 하고 있단 말이지. 정작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가보니까 두 번째, 이 방호구역이라고 하는 범위 내가 누설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설이 안 되겠지 하고 가정하고 설계해 놓으니까 누설되면 답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설 시험이라 할게요. 누설 여부. 이때 누설은 방호구역 누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어. 그죠? 이 가스계를 퍼부었어. 다 새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죠? 틈새.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기밀한지를 확인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문 쪽에 가스가 나오는 듯하게 팬을 달아서 나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도어에 팬을 달고 테스트 한다고 해서 도어 팬 테스트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이제 현장에서 부르는 용어지. 원래는 엔크로즈 이렇게 나가야 되죠. 기밀한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정작 이걸로 끝났느냐는 거지. 내가 최근에 기동과 누설을 하고 나니까 많이 느꼈던 게 이거 뭐 기동이 아니다. 지금 문제는 뭐 이거는 기동 용기를 개방하는 거고 이제 관 자체에서 누설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스기는 동관을 쓰거든. 이 가장 큰 착각이 또 약간 넘어가는데 가스 배관을 불연제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을 해요. 그죠? 동이 불연제 아니니? 이래서 뭐 이런 식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동에 대한 단점도 훨씬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스는 원래 이제 고화보수 같은 걸 쓰는 걸 저는 권장하고 있죠. 고화보수. 우리 이제 LPG는 다 호수 쓰잖아, 호수.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STS를 쓰든지 그게 잘 안 되면 고화보수를 쓰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이 부분이 기동관 시험입니다. 기동관 누설. 그죠? 그리고 이제 S전자의 기흥공장에서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선택 밸브 개방을 또 다시 하게 됐어요. 선택 밸브 개방이에요. 그래서 올해 또 가산 디지털 센터에서 그죠? 동작 방출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이제 가스가 새어나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문제는 그렇게 뭐 설비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감론을박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보는 거지. 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테스트했어요. 얘하고. 원래 이제 이건 초반에 언급됐으니까 당연히 하고 이 뒤에는 이걸 무조건 해야지 내가. 이거 안 하는데 어디 있노 씨. 안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한 100개 중에 90개는 안 해. 95개도 안 해. 내 같은 사람 때문에 하는 거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이러면서 하는 거 있더라고. 근데 해주세요! 이러면서 부탁을 드렸죠. 테스트하러 갔었어. 루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체를 조금 이해하면 낫죠. 요 진한 게 돼 있는 네모가 방호구역이에요. 여기로 가스가 나올 거야. 가스가 이 방호구역에, 여기가 방호구역에 가스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는요, 이렇게 해서 수신기까지 모든 동네들, 이 동네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재 저장 용기실, 이런 개념을 보면 좀 더 수월합니다. 약재 저장 용기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장 용기가 있어요. 약재 용기. 예, 약재 용기. 그리고 기동 용기가 있죠. 기동 용기. 그 사이에 선택 밸브. 선택 밸브는 이 방호구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럼 선택 밸브를 달아줘요. 왜? 우리 좀 말이 좀 길어질 텐데, 이 저장 용기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처럼 방호구역의 개수만큼, 방호구역의 약재량만큼 구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지. A3 10병이 필요하고 B실이 5병이 필요하면 약재를 15병을 준비하는 게 상식인데, 우리는 어떤 개념입니까? 두 군데서 동시 불은 않는다는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병으로 준비를 했다가 10병이지. 그러면 A 5병실에서 불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 밸브라는 걸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선택 밸브.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열어주고 요건 닫아줘. 5병만 터뜨리고.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선택 밸브 관련이고, 이제 기동용기고, 기동용기를 열어주는 솔이에요. 그래서 솔, 기동용기, 선택 밸브 열어주고, 저장용기 열고. 여기 지금 여러분 색상은 컬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연두색 보입니까? 연두색. 요 루트. 요 루트가 기동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가스. 기동용 가스가 들어가는 루트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4번 라인. 연두색 라인은 기동용 가스가 지나가는 라인. 두 가지 기능을 하네. 뭡니까? 선택 밸브 열어주고. 선택 밸브라는 건 방호구역에 들어가는 출입구죠. 야, 이 실로 들어가 가스야.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뭐, 가스들이 나오게 입구를 열어줘요. 띵띵띵띵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배관이 이렇게 묶여있죠. 묶여있는. 이 묶여있는 5번 라인 이 루트, 파란색으로 된 형태가 집합관이에요. 집합관. 집합관. 그래서 약재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문 열어놨으면 이 문을 뚫고 들어가지. 그래서 9번 라인의 방출 헤드를 통해서 약재가 쏟아질 거예요. 이게 단순하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관을 하나 묶어서 이렇게 굵은 관은 아니고 얇은 관으로, 야, 이 방호구역 내에 약재가 나가니까 나가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스위치가 필요하지. 걔가 압력 스위치예요. 이 압력 스위치 기능이 약재가 집합관을 타고 방호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압력 스위치가 밀어 올리면서 접점이 딱 붙어. 동작하지. 그러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면, 이건 뭐 변의 얘기지만, 여기 있는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딱 돼요.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야, 니네 여기 들어오면 뒤진다. 불을 딱 켜줘요. 들어오면 죽는 등이지. 방출 표시등 딱 켜져 있는데 소리 나는데 내부 사람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안에 없으면 지만 죽고. 방출 표시등이지. 얘네 시스템 어떻게 동작합니까? 감지기로 동작하겠죠. 감지기 또는 방호구역에 들어가기 전이면 밖에서 눌러줄 수 있는 수동 조작함으로 눌러서 시스템이 작동될 거야. 그죠? 그리고 각종 댐퍼들, 우리가 뭐 공조를 위한다든지 기타 등의 댐퍼는 자동으로 폐쇄시켜 주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스가 나오면서 입구를 닫아주는 방식을 그림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전체 루팅을 한번 볼까요? 전체 루팅. 자, 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 지금 옆에다가 뭐 별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기출문제지. 기출문제. 자, 화재 발생했어. 이 구역에서 화재 발생했다 생각해보세요. 화재 발생했어. 그럼 감지기가 동작하겠지. 감지기 작동. 감지기 작동 안 하면 내가 보고 바로 수동으로 눌러야 되죠. 수동기장치는 확 눌립니다. 그러면 수신반으로 화재 신호가 들어가겠지. 화재 신호. 화재 수신반, 제어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어반에서 두 가지 기능을 뭐 해줍니까?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소리 나고 전기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 자폐가 동작됩니다. 자폐는 뭡니까? 구역을 폐쇄시켜 주겠다는 역할이지. 왜? 약재가 나왔을 때 세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환기팬을 정지 잡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잡지. 환기하고 분리되어 있거든. 서로 잘 몰라. 여기까지 정작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지연장치가 작동하죠.
이거는 이제 묘듈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좀 조작을 해요. 이게 최대 1분까지만 조작되게 되어 있으니까 30초, 좀 짧으면 25초, 아니면 뭐 50초 이렇게 선정하면 되지. 제실자가 탈출하는 이 지연 시간이 길면 길수록 화재는 확대될 거고요. 소화력은 부족해지겠지. 장점은 제실자의 탈출을 안전하게 또 여유 시간을 둘 수 있겠지. 장단점이. 그 다음에는 솔밸브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 소방에서 자주 쓸 거야. 솔밸브. 기동 밸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방식마다 좀 다르니까. 이 솔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동용기가 열리고, 기동용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자, 두 가지 역할 봅시다. 첫 번째는 무슨 역할? 저장용기를 개방시켜주는 역할 하나. 그 다음에는요, 선택 밸브를 개방시켜주는 역할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했어요. 기동가스가 나와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험이 이겁니다. 기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루틴이에요. 요 지금 1번과 요 2번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지금. 그걸 테스트 해볼 거니까 저 루틴을 잘 보세요. 이게 기동관 누설이. 만약에 누설이 되면 저장용기도 개방이 안 되고 뭐 선택 밸브도 안 열리겠죠. 선택 밸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착이 돼버려. 고착했을 때 해당 압력으로 못 열게 되면 거기에서 집합관에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S전자에 기공장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그게. 그 다음에 집합관으로 모인 가스는 열려있는 선택 밸브 입구를 지나서 방호구역으로 약재를 뿜어 나갈 거고요. 이 배관을 타고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약재 방출했구나. 이 압력 스위치는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요. 이 압력 스위치는 방출 표시등을 전등시켜줘요. 이게 방출 표시등입니다. 방복형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면 불이 빵 튀어나오죠. 입구에서. 불 딱 들어오면 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와, 진짜 옛날 스타일이구나. 이게 불 딱 들어오면 들어가면 죽어요. 예.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예. 산소 호흡기 같은 거 끼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면 죽을 수 있지. 요 형태의 루틴입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냥 쉽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방어구역은 이제 정리됐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기동가스를 개방 시험을 시킬 거예요. 기동가스를 개방하면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인체에 무해한 가스라도. 그래서 요 루틴에 주로 뭘 집어넣습니까? 하면 에어 컴프레셔를 연결시킬 거예요. 에어 컴프레셔 연결시키면 체크는 한 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선택 밸브를 열고요. 그리고 쭉 가서 니들 밸브를 탁 열어줄 거예요. 그 시험을 보는 거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에어 컴프레셔를 열고 선택 밸브 열고 열리는지 볼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는 시험은 뭡니까 하면 순수하게 선택 밸브만 열리는 시험을 봐야 되지. 선택 밸브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빼볼게 제가. 다시. 자, 이 선택 밸브는 어떨 때 개방되겠습니까 하면 우리 이 현장에 있는 설비는 좀 다르고 이제 현장만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안전 밸브 쪽에 압력을 넣어요. 두 번째는 안전 밸브 쪽으로 컴프레셔를 넣어. 그래서 선택 밸브가 열리는지 힘으로 인해서 열고 나가지는지를 볼 거예요. 요 루트가 꽉 차죠, 압력이. 요렇게 꽉 차요. 그래서 이게 열리는지 볼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관에서 기동 용기로는 얘 열리고 얘 튀어나오는지를 보는데 점선들. 안전 밸브 쪽으로 집어넣으면 선택 밸브만 힘에 의해서 열리는지를 볼 거예요. 그 형태를 보는 거다. 보세요. 다 밑에 있는 컬러풀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마찬가지다, 그죠? 요거 이제 개념을 좀 잡아봅시다. 방호구역이 5병이 있고 2병짜리가 있어요. 5병, 2병. 근데 약재 용기는 5병밖에 없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2병만 기동되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 A 방호구역입니다. A 5병짜리네요. 그리고 B 방어구역입니다. 2병짜리겠어요. 자, 2병짜리의 기동 여부를 볼게요. 딱 기동이 됐어, 감지기에서. 가스가 나오네요. 솔 기동, 저장용기 기동, 선택 밸브 개방. 열었어요. 그리고 이 가스들이 쭉 지나가지. 그리고 체크 밸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돼서 양쪽에 있는 가스 2개를 열어줘요. 1개,
2개. 되겠습니까? 까지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두 병이 나오는 형태의 이유는 기동가스가 나가서 선택 밸브 하나 열어줘 놓고 나머지 가스들이 뭐 체크 타고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 용기를 2개 열어주네. 그래서 2병 1, 2번이 개방해서 약재들은 집합관으로 쌓여서 까만색 배관을 타고 열려있는 선택 밸브 입구 쪽을 지나서 불을 끌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세요. 이해를. 루틴은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도어 펜 테스트는 좀 더 많은 자료, 한번 나온 자료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듣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뭐 별로였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도어 펜 테스트는 근데 이해는 시험을 이해는 하는데 답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답은 더 잘 써야 돼요. 자, 선택 밸브 작동하고 배관 기밀도 한번 봅시다. 선택 밸브 기밀도. 그래서 시험 목적 이런 것들 우리 답 쓰기엔 좋지. 시험 목적 왜 필요하냐? 어떤 걸 주로 하냐? 최근에 가스계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고 지금 스포 테스트라고 성능 시험에 대한 동의서도 작성하고 선택 밸브에 저 4번에 있다 그죠? 4번에 선택 밸브 작용하면 압축 공기에 대해서 방사대에서 배관에 쌓인 뭐 오염 물질 비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선택 밸브가 열렸을 때 한번 보자는 거야. 선택 밸브면 해당되는 방어구역으로 그대로 다 나올 거니까.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쭉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저장 용기 부분이 분리되는 쪽 공기 압축기 연결시켜 가지고 압력을 얼만큼 해서 시험 레버는 개방 상태로 둔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선택 밸브가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열어놔야 하부 압력으로 나올 수 있지. 만약에 닫혀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해 놓으세요. 선택 밸브는 기동가스가 레버가 탁 먼저 열어줘야 돼요. 어떤 개념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죠? 요 부분이 기동가스 밀 때 탁 열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밑에 가스가 나갈 수 있어요. 밑에 가스가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막혀 있어. 밑에서 아무리 많은 가스가 들어와도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정상. 기동가스가 들어오면 레버가 탁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밑이 열리는 거야. 밀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집합관에서 모인 가스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만큼 기동 선택 밸브를 미리 열어두는 거, 개방시켜 두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시험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 시험을 이렇게 같이. 자, 컴프레셔를 기동시켰어요. 컴프레셔를 기동시킵니다. 사람 목소리 듣지 말고. 아이고, 듣기 싫어, 씨. 진짜 듣기 싫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보입니까? 에이. 여기. 지금 보니까 기동용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죠? 요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간. 그래서 위를 잠깐 보면, 요 관이 요 관 끝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보세요. 아이고, 씨. 아이. 스타트를 잘 못하네. 이거 보입니까? 에이. 요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원래는 기동가스관이 선택 밸브 라인하고 묶여 있죠. 이걸 분리시켜서 요 컴프레셔 관이 기동관 가스하고 연결시켜 놔서 바로 압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택 밸브를 열 수 있게 만들고요. 나중에 이 가스가 니들 밸브 다 풀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 처음에 당황했지. 왜 풀어놨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알았다면서. 누가? 네. 지금 압은 좀 넣어놨어요. 예. 지금 여기 이제 25병짜리인데 왼쪽이 이제 8병이고 나머지 25병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간에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 가스에서 선택 밸브 열렸고요.
니들이 침이 튀어나올 거야. 침 튀어나온 거 보입니까? 여기, 이씨. 요거 보입니까? 가스압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니들 밸브 침이 들어가져 있던 놈이 이게 저장 용기에 머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침이 들어가는 순간 가스가 들어가는 순간 침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장 용기의 동판을 뚫어버려요. 그 가스가 집합관으로 모여서 나가요. 그래서 요거 다 나가는지 전 니들 밸브가 해당되는 범위만큼이 튀어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선택 밸브를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네, 나머지는 안 열려 있어야 되죠. 나머지 용기들까지 열렸으면 과압이 나오거나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요건 제가 동영상을 단톡방으로 이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원래는 요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런데 여기 관으로 기동가스를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 엄청 간단합니다. 이건 딱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2-3시간 이내에 다 탈 수 있어요. 뭐 가스 연기가 너무 많아서 한 100병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하루를 꼭박 잡아 먹는다든지. 근데 이건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딱 하는 순간 동영상 끝을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여기서부터 새는 소리 들립니까? 하는 소리 다 새. 근데 목 잡고 여기만 센 줄 알았죠. 선택 밸브도 세고 다 새. 부속마다 다 새는 거예요. 이게 컴프레셔 압은 작거든요. 낮거든. 그래서 낮기 때문에 고압가스로 나오게 되면 이 체결된 거 다 풀려나가 버립니다. 이게 조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담당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네. 감리를 씹네. 저기요. 그 선택 밸브가 열리고 난 뒤에 저기 니들 밸브가 아니요. 동시에 아니 공부 안 하셨구나. 프린트. 다시. 이때 기억납니까? 다시. 몇 가지 기능하는지. 지금 나오는 가스는 이해하세요. 기동용기가 개방됐다를 가정하기 때문에 저장용기 여는 거, 이게 니들 밸브에서 방금 전에 보면 니들 밸브 침 튀어나오는 거, 그 시험 하나. 그리고 선택 밸브도 여는 기능을 해줘요. 기동용 가스. 네. 그 공간으로 가면은 네. 선택 밸브 열리는 걸 확인하고 거기를 그 용기 밸브를 열어주는지. 그렇죠. 제 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동시에 선택 밸브가 그것이 동시에 열린다는 그 개방이 된다는 예, 거예요. 동시에. 그렇다면 만약에 선택 밸브에 무슨 작동이 잘못돼서 안 열렸을 때는 그냥 안 열렸을 때도 용기는 터졌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선택 밸브가 안 열릴 수는 있느냐? 선택 밸브가 안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동가스가 들어간다면. 아니 근데 그렇지만 기계는 근데 여기 그리면은 예. 이게 딱 가면은 거기 기름이 이 그림이죠. 요 누석이 됐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 밸브 열죠? 근데 선택 밸브 예, 연가스가 같이 그대로 해서 저장용기를 열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선택부가 저걸로 보면은 선택 밸브가 열려야 기동용기가 터지는 걸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생긴 가스예요. 관이. 알겠습니다. 그 그림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런 거. 왜냐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 그림 말고 이 그림을 또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이 가스 하나, 이렇게 가스 하나. 그렇게 알긴 알아요. 근데 네. 완벽하게 하려면은 선택 밸브 열리고 난 뒤에 터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걸 순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막아놓고 하나? 막고 얘가 열리는지 보면 이 가스가 모자란 거거든. 이 가스로 충분히 다 열리는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스로만, 원래 이 가스로만 해야 되죠. 이 가스를 기동시켜서 얘 열리고 같이 열리는지 봐야 돼. 같이.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가스 보이나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요게 이제
열리지. 탁 열리고 나머지로 하러 가요. 사진도 이건 저번 시간에 올려놨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쭉 다 병수는 그죠? 하나, 둘, 셋. 24병입니다. 24병. 24병, 8병과 나머지 병수, 11병과 나머지 병수예요. 그죠? 13병. 여기 이제 들어오는 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11병, 이 부분이 13병이거든요. 이 부분도 체결이 잘못됐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내가 현장 갈 때마다 다른 현장을 지적질하는 입장인데, 내 현장이 엉망이네. 그래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둡구나. 내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해도 안 해보면, 여러분이 감리를 좀 오래 하셔가지고 내 현장에 가스가 있었다 하면 100%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했는데 다 샜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이 비용은 그렇게 크게 안 드는데 한 뭐 30만 원이나 50만 원 더 받고 기동과 누설도 테스트 해드립니다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컴프레셔 한번 끌고 오면 되는 걸 안 하더라고. 요게입니다. 요게 이제 저장 용기의 헤드예요. 동판이 이걸 찔러가지고 뚫어버려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가스 배관으로 해서 들어갔겠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다 체결을 시켰었어야 되는. 체결해놓고 체결하고 들어놓기만 하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동관을 분리하는 순간 다시 체결했을 때는 다른 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샌단 말이지. 그래서 원래 작동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테스트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밑에 다 깔아놓고 이게 뭐 누구 남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곤란하더라고. 밑에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잘못됐더라고. 그죠? 체크 방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T를 이렇게 쓰잖아요. T 위치가 한 병이 이렇게 돼서 체크를 또 이 방향으로 써버렸네. 이렇게. 그죠? 자, 체크 방향 미안합니다. 반대로 체크 방향을 이 방향에 썼어요. 이렇게. 이게 11병 라인이고요. 이게 13병이거든. 방금 전에 가스 기동시켰으면 13병 터지는 거예요. 11병 구역에 13병. 얘를 이렇게 보내면요. 그렇죠? 반대로 돼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11병만 터뜨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3병이 터지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꾸짖으면서 그 설치기사 분을 진짜 어떻게 뭐라 해라 이렇게 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팀장님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여기 있는 안전밸브 쪽으로 집어넣고 선택밸브는 열어둔 상태로 그리고 집합관의 내부 압력으로 선택밸브가 밀려서 올릴 수 있는지 밀어서 가스의 잡체 압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왜? 선택밸브 내의 고착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시험. 이것들은 초반에 하면 무조건 100%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많죠. 그걸 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이 부분이네요. 컴프레셔를 압력을 소리 한번 딱 들어보세요. 이게 한 1분 정도 지났었을 시점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압력 게이지. 들립니까? 그러면 압력이 안 올라가죠, 더 이상. 집합관 타고 세대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배관 내부가 얼마큼 오염되어 있냐면 요 좀 뿌연 거 보입니까? 이렇게. 엄청 깨끗한 데가 밀가루 뿌리 난 것처럼 팍! 배관 내에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용접 찌꺼기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더라. 나머지 공간까지도 다 테스트, 발전기실부터 해서 뿌옇죠, 이렇게. 이 부분까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그래서 기동관에 원래 과거에는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보십시오. 요게 다 분리된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설치된 형태에서 분리만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죠? 컴프레셔로 연결해서 딱 여는 순간 옛날 영상인데 이 현장도 비슷하게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을 다 하고 나니까 다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위에 선택 밸브 열리는지 보세요. 열리죠? 저렇게 열려야 돼요. 우리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봤는데 니들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니들까지 튀어나오는지. 이게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심각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약재가 쏟아지게 되면 저번에도 본 동영상이지만 CO2입니다. CO2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저장 용기실에서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복도까지 새어 나왔을 때 이 끔찍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할까? 이래 나옵니다. 이래 CO2가. 이게 안 죽는 게 신기하잖아요.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상태입니다. 공기보다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모르고 어두울 때 내려가 버리면 불 안 켜지고 그러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답니다.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도어펜 테스트는 너무 흥분해서 잘 안 되더라고. 짜증나서. 도어펜 테스트는 교과서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적어줘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선택 밸브 작동이라든지 배관의 기밀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피스톤 릴리프가 이거 릴리즈 댐퍼인데 릴리프라고 적어놨네. 특이하시네요. 릴리즈 댐퍼인데 이 부분들 확인 한번 하시고 이 부분 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니들 밸브 분리하고 해당되는 부분으로 넣어서 아래쪽에 압축 공기 넣고 집합관에 누기 없는지 선택 밸브 열리는지 테스트한 거 요거까지 시험을 해봐라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